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 포도, 복숭아, 자두, 만감류 마지막 시간 할게요. 이번 강 마치고 그다음에 다음 강부터는 기타 과수 들어갈게요. 자, 보험금 산정 방법입니다. 지난 강 말미에 제가 여기 다 담지 못하는 내용이 너무 많더라. 이렇게 간단할 리가 없겠죠. 네. 별표 9에 있는 내용을 이번 시간에 같이 볼 겁니다. 우리가 조사를 보면서 우리가 도출해 냈던 공식들 있지만 그걸 이제 기본으로 이번 시간에 정리도 하면서 별표 9에 있는 내용 자 하나씩 볼까요? 수학감소 보험금 수학감소 부장이니까요. 네. 가입금액, 평년 수확량, 수확량, 미보상, 자기부담 비율 등은 과수원별로 산정하며 했었죠? 네. 자, 수확량 뭐죠? 수확량. 다른 얘기로 착과량, 사고당 감소량 얘도 과수원별로 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계속 품종 수령별로 해서 합산했잖아요. 100개가 있어도 그냥 합산하시면 됩니다. 품종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지급사유, 보상하는 재해, 자조, 화, 복숭아, 병충해까지 해서 로 인해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할 때 초과하지 않으면 보험금이 없겠죠? 계산식 보시면 또는 수확 감소량의 비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평년 수확량 대비 수확 감소량의 비율 자 피해율 여러분이 앞으로 한 200만 번쯤 하시게 될 평수미평 네. 자 복숭아 평수미병평 여러분 복숭아의 이 피해율 공식을 보시고 느끼시는 거 그냥 따라오시면 안 돼요. 내가 학습 내용을 끌고 가야 돼요. 내가 막 끌려가시면 안 돼요. 네. 느끼시는 거. 병충해가 있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병충해 감수량이네요. 네. 얘는 왜 여기에 포함 안 될까요? 병충해 감수량은 왜 사고당 감수량에 포함하지 않을까요? 우리 사고당 감수량, 착과 감수량, 낙과 감수량, 나무 피해로 인한 감수량, 과실 감수량. 그럼 복숭아 병충해 감수량도 여기에 더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 하면 되잖아요. 그쵸? 자, 중요한 거. 첫 번째. 복숭아 병충해 감수량 막 실컷 계산하세요, 여러분. 병충해 피해 붙고 매달려 있는 애 있고 떨어져 있는 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병충해 착과 낙과 감수량을 막 계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실수 많이 하시는 거 여기 합치시는 거예요. 여기 합쳐서 여기에 더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냥 틀리는 거죠, 뭐. 그렇죠? 15점 날아가는 거죠. 첫 번째, 병충해 감수량은 사고당 감수량에 합산하지 않는다. 피해율의 분자에 추가해 준다. 제가 1과목에서 분자 부분이 보상하는 재해로 수확이 감소한 양이었잖아요. 그렇죠? 보상하는 재해로 평년 수확량 대비 감소한 양, 수확 감소량, 우리 1과목에서 이렇게 했었나요? 수확 감소량 나누기 평년 수확량. 분자가 수확 감소량, 보상하는 재해로. 세균 구멍병이라면 보상하는 재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추가해줘야죠. 플러스, 그쵸? 합치지 않는다, 피해율 분자에 올라간다. 그래서 계산하실 때 첫 번째 사고, 두 번째 사고, 세 번째 사고 있으시면 이게 만약에 있다면 각각 감수량 구하실 때 병충해 감수량은 별도로 하시는 게 좋아요. 즉 첫 번째 사고에 착과 낙과 나무 병충해 감수량 하지 마시고 병충해 감수량은 아예 따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나도 모르게 네. 두 번째 그럼 이제 의문이 생기죠. 왜 굳이 그냥 여기 이제 해도 될 것 같은데 같은 감수량인데 왜 굳이 여기 잘 찾아보세요. 답이 있어요. 50%형 피해 과실로 인정한다. 다른 거는요. 50, 80, 100%형으로 나누잖아요. 즉 피해 기준이 다른 거예요. 병충해 피해 과실은 무조건 50%형. 피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번 강은 뭐 여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고 병충해 감수량 산정 방법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 즉 본문에 나와 있는 거 과실 무게 곱하기 0.5 하면 된다. 요거 하고 별표 구하고 다르다라는 것도 1과목에서 말씀드렸죠. 자,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미보상 감수량은 뭐 넘어가고요. 또 이거 넘어가면 또 저는 모르는데요 하고 질문하시는 분 계시니까 여러분 이게 보상하는 감소량이죠? 감수량. 사실 보상 감소량이 맞죠. 수학 감소량이니까. 그러니까 감소 우리 신경 쓰지 말자고요. 그중에 이만큼은 미보상하겠대요. 네. 평 마이너스 수 보상하는 것 중 몇 %는 내가 미보상하겠다. 적종하고의 차이점은? 적종은 두 덩어리더라 항상 했잖아요. 미보상 주수까지 들어가더라. 여긴 없다. 네. 자, 수학감소보험금 계산 순서 이제 우리 큰 거에서 작은 거로 이렇게 좁혀 들어가 볼게요. 네. 일단 여러분이 포복자만 보험금 계산 문제를 맞닥뜨리시면 뭐부터 하시면 될까요?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되세요. 물건만 딱 트이면 그 다음에 술술 풀립니다. 수학전 착과량 계산하셔야 되겠죠? 수학전 착과량에 대해서 이 밑에서 자세히 볼게요. 네. 그 다음엔 이제 차감해야 되니까 사고당 감수량 계산하셔야 되겠죠? 사고당 계산하셔서 합산. 내가 무슨 감수량을 계산해야 되지? 착과, 낙과, 고사주수. 물론 어떤 사고에서 세 가지의 피해가 다 발생할 수도 있고 셋 중에 하나만 발생할 수도 있고 그쵸? 내가 무엇을 계산해야 될까? 어떤 감수량을. 만약에 고사주수예요? 그럼 여러분 주의하실 거 나무값이 누적인지 아니면 추가값인지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어떤 얘기냐고 자, 고사주수가 10주. 근데 이게 두 번째 사고예요. 근데 이전 사고 봤더니 고사주수가 5주 있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사고에서의 고사주수 감수량은 몇 주에 대한 과실수 중 몇 % 피해로 해야 될까요? 추가 5주. 이 5주에 대한 건 이전 사고에서 고사주수 감수량 사고당 계산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나무조사가 누적값인지 이번 사고 추가값인지 얘를 굳이 농구원 이론속 보시면 금차 고사주수, 이번 사고만의 고사주수. 네. 자, 그리고 복숭아 병충해 감수량 별도로 산정해서 피해를 분자에 올려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사고마다 여기 추가해서 하시면 여기 합산하기 쉽다.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 순서대로 구하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수확량이 나오겠죠? 지금 수학전 착과량 마이너스 사고당 감수량의 합. 그럼 이제 수확량이 나와요. 자, 그 수확량 봅시다. 제가 지난 강에 우리 별표 9에만 있는 중요한 내용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 첫 번째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수확량의 기준은 착과량이다. 그쵸? 수학전 착과량이다. 요거 있잖아요. 포도, 복숭아, 자두, 만감류는 착과량. 그 다음에 사고당 감수량의 합을 차감하면 되는 거 요거 있잖아요. 그쵸? 한 가지. 이건 첫 번째 수확량 공식. 두 번째 수확량 공식이 2024년도에 추가가 됐어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요 착과량 자리에 뭐가 오냐면 맥스 엄청 좋아하죠. 평년 수확량과 착과량 중에 큰 값을 기준으로 하래요. 뒤에는 같아요. 사고당 감수량 이 친구들 구해서 누적해서 똑같아요. 차감하는 거 똑같아요. 앞부분만 다른 거예요. 앞부분만. 네. 근데 첫 번째 수확량 계산식을 봤더니 착과수 조사 이전 피해 사실이 인정된 경우 그전에는 이런 말도 없고 그냥 무조건 포도, 복숭아, 자두, 만감류의 수확량은 요거였어요. 근데 두 번째 기준이 수학전 착과량이 아닐 수도 있는 케이스를 봤더니 착과수 조사 이전 사고의 접수가 없거나 무사고라는 얘기죠. 수학전 착과수 조사 이전에 피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이건 뭐 사고 접수를 했는데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해봤더니 이거 아니네요. 이런 경우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평년과
그다음에 착과량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하래요. 기준 자리에, 수확량의 기준 자리에. 이해되시죠? 자, 이거 어떤 케이스일까요? 간단합니다. 자, 이런 예시로 한번 볼게요. 예. 평년 수확량, 이 과수원에 올해 기대된 평년 수확량이 1000kg이에요. 계산하기 쉽게. 네. 수확 전 착과량. 지금 수확 전 착과량, 수확량의 기준이 되는 착과량 용어 구분하시고 얼마 나왔을까요? 800. 자, 얘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조사 대상 주수, 주당 착과수, 과중. 지금 사고 발생했다 치면 미보상 주수, 주당 평년 수확량. 자, 이런 상태예요. 그리고 감수량 합계, 사고당 감수량의 합계가 다 합쳐서 뭐 300. 자, 첫 번째 케이스 해볼까요? 첫 번째 공식.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공식. 수확량은 얼마가 되죠? 수확량은 800 수확 전 착과량에서 이후의 감수량을 차감한다. 500kg. 수확량. 수확 감소량은요? 이 경우에 수확 감소량은 평년 수확량 대비 얼만큼 감소했죠? 1000 대비 500이네요. 500 감소했어요. 자, 미보상이 있으면 차감하고, 자, 이게 보험금 지급 대상이겠죠? 네. 두 번째 해볼게요. 두 번째 공식, 요 2번 공식. 수확량 어떻게 되죠? 둘 중에 큰 값을 하래요. 평년과 착과량 중에. 평년 1000과 수확 전 착과량 800 중에 큰 거. 1000이네요. 네. 마이너스 뒤에는 똑같아요. 감수량 300. 자, 그럼 1000 빼기 300이니까 700. 수확량이 700이에요. 200이 늘었죠. 그럼 뭐 수확 감소량이 줄었겠네요. 300kg. 1000 대비해서 700 걷었으니까 300이 줄었죠. 이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아니 착과수 조사 전에 아무 사고가 없었는데 또는 피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데 왜 줄어?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그럼 줄어든 양 지금 줄어든 양 200 계약자가 가져가는 걸로 할게요. 수확한 것으로 할게요. 이 얘기예요. 농가 입장에서 뭐 유불리 우린 그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게 24년도에 새로 등장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별표 9에서 중요한 내용들 나옵니다. 첫 번째가 수확량이 정리하고 계시죠? 교재에도 있지만 착과량, 수확 전 착과량 마이너스 이후 사고당 감수량의 합인데 자, 요건 1번 공식이고요. 2번 공식이 있습니다. 수확량은 맥스 평년 수확량과 수확 전 착과량 마이너스 뒤에는 똑같습니다. 지금 이거 한 거예요. 이거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적용을 할 때 여러분 계산 문제에서 이 문제를 적용하려면 포도복숭아 자두 만감류의 보험금 문제가 나왔다? 그럼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얘부터 확인해야죠. 어느 케이스인가? 자, 만약에 이전 조사 사고 접수가 없거나 피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과수원입니다. 그럼 여러분 먼저 이거부터 수확량 기준부터 잊지 말고 메모해 놓으셔야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 꼭 그런 질문 하실 거예요. 여기 2-1에 써 있는 문구가 없어요. 착과수 조사 이전에 접수 사실이 없거나 또는 피해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다고 사고가 발생했다는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로 할래. 그럼 돼야 안 돼요? 확대 해석이죠. 아니, 이거는 우리가 문제에 제시되지 않으면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라는 말이 없다고 해서 그걸 곧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건 분명히 제시가 돼야 돼요. 우리는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 둘 중에 하나의 말이 있다? 그럼 이렇게 없다?
조건이 불분명한 거죠. 그러면 하던 대로. 아니, 접수 안 됐거나 피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거 주의하세요, 여러분. 네. 자, 가장 중요한 거 하나 했고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파악하셨으면 이제부터 이제 이 순서대로 가시는 거죠. 그럼 이제 착과량 구하고, 감수량 구하고, 복숭아면 병충해 감수량 잊지 마시고. 네. 좋습니다. 그럼 착과량부터 이제 좁혀 들어가 볼게요. 착과량, 위에서 다 했어요. 네. 제가 공식을 단순화시키자. 착과수, 과중, 우린 지금 수학 직전에 달려있는 착과수, 수학량의 기준인 착과량이에요. 용어를 구분하세요. 착과 피해를 할 때 착과량 아닙니다. 착과수, 착과수는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가 되겠죠. 착과수는. 네. 여기 곱하기 왜 나요? 네. 조사 대상 주수 주당 착과수 곱하기 과중. 자, 조사 착과수 값에서 과중을 더해서 착과량이 됐어요. 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미보상 주수 곱하기 주당 평년 수확량. 자, 이번 내용에서는 여기에 좀 집중을 할게요, 여러분. 네. 이 파란색에 있는 공식은 사실 별표 9의 공식을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건데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거 하나 찾아보시겠어요? 별표 9의 공식 중에서 이상한 거. 품종수령별 착과수, 개수는 품종수령별이지? 오케이. 품종별 과중, 오케이. 품종수령별 주당 평년 수확량, 이거 일단 빼버리시고 이상한 거. 여기 이상하죠, 여기. 나무를 뭘로 한다고요? 품종수령별로 한다. 나무 조사를 품종수령별로 하니까 조사 대상 주수가 그렇게 나오니까 착과수도 품종수령별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품종수령별 미보상 주수에서 누락이라 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건 다 아세요. 자, 이거를 100도 10년, 미백도 15년 각각 구해서 합산하면 과수원 단위의 착과량이 되잖아요. 우리 그거 다 아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하나씩 해볼게요. 평년 수확량 제시됐고요. 지금 두 가지 품수, 지난 강의 예시 그대로 둘게. 100도 10, 미백도 15년. 100도 10, 미백도 15년의 표준 수확량이 제시가 됐네요. 왜 제시됐을까요? 실제 결과 주수도 각각 제시됐네요. 네, 그렇구나. 자, 일단 우리는 아까 뭐부터 한다고요? 사고 사실이 없다, 피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착과량부터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학전 착과수, 이 공식대로 수학전 착과량. 자, A, B를 각각 나무조사를 했더니 100도 10년에서 미보상 3주, 미백도에서는 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나 봐요. 네. 자, 그러면 100도 10년의 조사 대상 주수가 80주. 실제가 100이었는데 조사 대상 주수 80주. 그러니까 미보상 말고도 뭐가 또 있었단 얘기죠. 네. 여기 지금 중요한 게 미보상이니까 미보상만 제가 써놓은 거고. 자, 미백도 15년은 봤더니 120. 조사 대상 주수가 100주. 여기 아무것도 없었던 게 아니라 뭐 20주가 뭐 빠졌네요. 네. 중요한 거 미보상 주수만 지금 써놓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수학전 착과량 계산해보죠. 네. 80주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 표본 주수, 표본 주당 50개. 착과량. 과중 조사했네요. 사고 발생했구나. 자, 0.2. 됐죠? 사고 발생했으니까 보험금 지급해야지. 미보상 주수 3 곱하기 주당 평년 수확량. 어떻게 할까요? 요 파트에선 요거예요. 요거 물음표. 자, 미백도 15년 수학전 착과량 구해볼게요. 조사 100주, 표본 주수 가서 조사해봤더니 주당 70개. 과중조사 품종별 수확기 했네요. 사고 발생, 미보상 주수 없네요. 네, 곱하기 이따 치면, 네, 지금은 0이지만 주당 평년 수확량. 이 두 가지를 합산하면 이 과수원의 수학전 착과량 나오겠죠? 만약에 수학 개시 전에, 수학전 착과수 조사 전에 피해 사실이 없거나 인정되지 않거나 사고자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이 없으면 그냥
이 두 개의 합산값이 수확량의 기준이 되겠죠. 만약에 그런 문구가 있다면 평년과 비교해서 수확량의 기준을 정하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물음표, 즉 주당 평년 수확량, 품종 수령별 100도 10, 미백도 15년의 주당 평년 수확량을 구해야 돼요. 얘를 구해야 된다고요. 품수별 주당 평년 수확량.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평년 수확량은 뭐 단위로 한다? 과수원 단위로 한다. 우리 여러분 평년 수확량 1과목에서 배우셨지만 품종 수령별로 구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과수원 단위로 구했잖아요. 근데 품종 수령별 주당 평년 수확량을 어떻게 하지? 그 내용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두 품종 이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얘네들이 제시가 됩니다. 제시가 안 되면 문제가 성립이 안 돼요. 네. 자, 과수원 단위의 평년 수확량을 표준 수확량 비례로 그냥 배분하는 거예요. 품종 수령별로 구하지 않는데 우린 여기에 품종 수령별 주당 평년 수확량이 필요하잖아요. 여기. 그럼 어떡하지? 그냥 표준 수확량 비례로 3600분의 1200, 3600분의 2400으로 과수원 단위 평년 수확량 3000을 비례 배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0은 100도 10년의 평년 수확량, 품종 수령별 평년 수확량, B는 미백도 15년, 즉 품종 수령별 평년 수확량. 과수원 단위 평년 수확량을 품종 수령별 표준 수확량 비례로 그냥 배분하는구나. 좋아요. 품종 수령별 나왔어. 이제 주당 나와야 되잖아.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주면 되죠.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품종 수령별 주당 평년 수확량. 여기 물음표 자리. 이게 이제 기술적인 거. 네. 별거 아니죠? 네,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가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뭐 썼었죠? 여기다가 기억나시는 분? 수확량 공식이 이렇게 수확량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그거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착과량은 수확 전 착과량은 즉 이 친구는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 지금 우리 했죠? 여기에 곱하기 과중 그리고 미보상 주수 곱하기 주당 평년 수확량인데 지금 요거 한 내용이고요. 네. 얘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거 있잖아요. 그쵸? 근데 사고 발생하면 과중조사 무조건 한다면서요. 네. 근데 과중이 없을 수가 있나요? 있지요. 어느 케이스? 자, 두 품종을 재배하고 있어요. A품종, B품종을 재배하고 있어요. 아무 사고가 없었어요. A품종을 수확을 끝냈어요. 기수확 완료. A품종 수확이 끝났어요. B품종을 수확하려고 하는데 재해가 왔어요. 그러면 과중조사 해야죠. B품종은 아직 매달려 있잖아요. 수확 끝났으니까. 표본과실 추출해요. 품종별, 착과가 평균적인 3주 이상,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20개, 과수원 단위 충족해서 B품종의 과중 나와요. 품종별로 조사하면서 B품종 나와요. 자, A품종은 어떡하지? 없잖아요. 수확이 완료돼서 없잖아요. 이런 케이스. 그럼 뭐 그냥 B품종만 하면 안 될까요? 퀴즈. 없는데 뭐 B품종만 하면 안 될까요? 퀴즈. 안 되죠. 그렇죠? 이유는 과수원 단위. A품종은 수확이 끝났어도 보험금은 과수원 단위로 지급돼야 되기 때문에 A품종은 지금 나무에 없지만 재해랑 관련이 없지만 보험금은 과수원 단위로 지급돼야 되기 때문에 A품종의 착과량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 위에서 품종 수령별 착과량의 합이 과수원 단위 착과량이다 계속했잖아요. 그럼 A품종 뭐라도 있어야 돼요. A품종 착과량 자리에
A 품종, B 품종 있을 때 B 품종은 과중 조사했으니까 조사 대상 주수, 주당 착과수 과중. B 품종의 미보상 주수 저 위에 공식처럼 하면 돼요. A 품종 자리에 뭐라도 있어야 돼요. 뭐가 오면 될까요? 여기 답이 있어요. 기수학이 완료됐대요. 수학이 끝났대요. 피해가 없으니까. 조금 전에 제가 아무런 사고가 없어서 수학 끝났다 그랬죠. 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으면 사고 접수했겠죠. 과중조사 했겠죠. 아무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수학을 완료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아무 재해가 없다? 기대했던 것만큼 수학했겠지. 그렇죠. 이 방법대로 비례배분한 A 품수의 100도 10년의 평년 수확량을 착과량으로 한다. 이 자리에 위치하게 한다. 피해가 없었으니까 그럼 평년 수확량만큼 그대로 수확했겠지. 착과된 거 수확했겠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볼까요? 품종별 과중이 없는 경우, 과중조사 중 기수학 품종이 있는 경우 별표 9에 이렇게 써있죠. 품종 수령별 평년 수확량을 품종 수령 A 100도 10년의 착과량으로 한다. 이퀄. 그럼 품종 수령별 평년 수확량 100도 10년 거 어떻게 구한다? 똑같아요. 표준 비례로 구한다. 자, 얘 6번이 그 내용이죠. 네. A 품종 100도 10년 사고 전 수확 완료. 그러면 과수원 단위 평년 수확량을 얘 거 얼마지? 표준 수확량 비례로 1000이구나. 얘 그만큼 수확했겠지. 착과된 거. 비품종 과중조사 했어요. 똑같이 조사 대상 주수, 주당 착과수, 과중, 미보상 주수, 주당 평년으로 비품종의 착과량 구했어요. 품종 수령별 착과량, 품종 수령별 착과량. 합. 이해되셨죠? 네. 이게 두 번째, 과중이 없는 경우 어떡하지? 그러면 그냥 품종 수령별 착과량을 여기 와야 되는 거, 이거는 품종 수령별 평년 수확량으로 하자. 평년 수확량, 표준 수확량 비례 배분. 여기에 쓰였던 거랑 똑같은 거죠? 주당으로 안 나눴을 뿐이죠. 자, 요거 해결됐어요. 네. 지난 강의에 그럼 제가 또 중요한 내용 세 번째 뭐 있었죠? 자, 이제 착과량 있고 감수량 중에 우리가 복숭아 감수량하고 복숭아 병충해 감수량, 또 하나 고사주수 감수량 안 했잖아요. 그쵸? 고사주수 감수량. 이 고사주수 감수량은 포도, 복숭아, 자두, 만감류 다 해당되는 거예요. 뭐가 있나 봐요. 네, 한번 볼게요. 넘어가고. 자, 사고당 감수량. 사고당. 금차. 착과 낙과야 뭐. 예시 문제 한번 보시면. 그래도 한번 볼까요? 네. 자, 이번이 2차 사고래요. 2차 사고. 1차 사고에선 감수량이 지금 300kg이 나온 상태. 여전히 100도, 200도, 15년 경작 중. 네. 1차 사고 감수량 합계 나왔고요. 1차 사고의 착피가 이렇게 계산된 상태. 얘 뭐죠? 두 번째 사고니까 이번이. 두 번째 사고니까. 맥스A로 쓰일 거 아니에요. 그쵸? 조사 과중 나와 있고요. 품종별 수학계 조사에서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착과 감수량. 착과수, 과중, 착피. 피해과 실수 몇 그램, 착피. 두 번째 사고니까 맥스A 있으면 차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3500, 과중, 착피 0.4, 같은 품종 거 0.25. 자, 착과수 피해가 실수 6,000개, 과중, 이번에 피해 구성률 50%, 맥스A 같은 품종 거. 품종 수령별 착과 감수량을 합산했더니 과수원 단위 착과 감수량. 어렵지 않죠? 네. 맥스A도 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맥스A는 종합과수에서는 착피가 유일하다. 자, 낙과 감수량도 똑같죠? 낙과 감수량. 자, 근데 낙과 피해 구성률
품종별로 제시되면 품종별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낙과 피해 구성률을 적용해라. 무슨 얘기죠? 우리 분명히 봤어요. 품종별로 표본 과실을 추출해서 낙피 산출했어요. 품종별 20개, 과수원당 30개, 60개. 품종별로 낙피가 나와요. 근데 별표 9에는요. 여기에 품종별이란 표시가 없어요. 꼭 하나씩 그렇게 좀 그래요. 적종도 그렇더니. 여기는 품종별 착과 피해 구성률이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없어요. 우리 시험에 근거가 그렇게 돼 있는데 뭐 그쵸? 그러니까 낙과 피해 구성률은 현장 상황에 따라 좀 다른가 보다. 네.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자고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같은 경우에요. 지금 1차 사고 착피 맥스에 있고요. 1차 사고 감수량 합계 이렇게 있고. 네. 자, 이번 2차 사고에 낙과수 전수조사를 했든 표본조사를 했든 낙과 피해 구성률이 이렇게 제시되는 경우 말씀드리는 거예요. 품종별로 A 거, B 거 아까처럼 착과 피해처럼 따로 제시되지 않고 이렇게 제시된다? 어쩔 수 없죠. 낙과수, 과중, 각각의 품종 거 낙피를 공통으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착과 피해는 품종별로 했으니까 네. A 착과수에 A 거 적용해야 되겠죠. B 착과수, B 과중에 B 거 적용해야 되고 과수원 단위의 낙과 감수량. 어렵지 않죠?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볼 거 중요한 거 세 번째 감수량 중 고사주스 감수량. 공식이 2개나 있어요. 그쵸? 네. 자, 얘는요. 2023년도까지의 공식. 얘는요. 2024년도에 개정된 공식. 네, 여러분 형광펜 드세요. 그리고 체크해 놓으시고 25년도 농금원 이론서 3월이나 4월에 나오면 확인해 볼 거 하나입니다. 저도 아마 얘 제일 먼저 찾아볼 것 같아요. 자, 23년도까지 공식을 먼저 보시는 게 이해가 편하겠습니다. 우리 감수량은 어떻게 하죠? 피해과 실수. 자, 고사주수로 인한 피해과 실수. 고사주수가 10주 있다 칠까요? 한 주당 몇 개씩 피해가 있을까? 자, 얘를 적종에선 무피해 나무 주당 착과수 또는 일부 침수주수 주당 침수 착과수. 나무 피해 주수에 대한 나무 피해 과실수 그렇게 했잖아요. 따로 조사를 했죠. 그래서 적종은 나무 조사 그 내용이라도 있어요. 근데 우리 조사 내용 봤지만 착과 피해, 낙과 피해 조사에 뭐 조사란 말 하나도 없잖아요. 그쵸? 무피해 나무 뭐 이런 조사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가 와야 될까요? 한 주당 몇 개씩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 조사도 안 했는데. 주당 착과된 것만큼, 낙과된 것만큼 있었겠지. 주당 착과수 더하기 낙과수. 주당. 그러면 이제 피해가 실수가 나와요. 네, 주당 봤더니 착과된 게 90개, 낙과된 게 10개, 10주에서 그러면 지금 10 곱하기 100이니까 1000개가 나무 피해 과실수구나.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무 피해로 인한 과실의 피해는 100%로 보니까 1.0. 끝. 근데 만약에 이전에 사고가 있었대요. 근데 착과 피해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이번에 이 나무가 깨구닥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맥스 A 빼야 되겠죠? 마이너스 착과 피해가 만약에 20%다. 그럼 0.2. 왜 뺀다 그랬죠? 얘 보상 나갔잖아요. 착과 감소량으로 이전 사고에서. 근데 이번에 나무 피해로 죽었다고 해서 얘 100% 피해하면 여기 겹치네요. 그 부분을 빼야 된다. 자, 이게 23년도까지예요. 23년도까지. 이해되셨죠? 자, 근데 24년도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실 23년도까지도 여기 금차 고사분 과실수라고 안 써있고 그냥 고사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 낙과수로 써있었죠. 이렇게. 네. 근데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는 고사분 과실수로 그냥 인식하셔야 됩니다. 네. 24년도에 공식이 바뀌면서 이렇게 됐어요. 갑자기 품종수령별 금차 고사분 과실수. 자, 일단 하나씩 볼게요. 금차. 이번 사고로 피해 입은 나무. 자, 5주. 그 다음에 고사주수가 이번 사고에 뭐 7주. 이게 누적 값이래요. 2주.
이번 사고의 죽은. 여기 7주 하면 안 되죠. 네. 품종별 과주, 오케이. 자, 뭐가 없어요? 1.0? 이거 피해가실 수 곱하기 과중이니까 1.0? 여기도 뭐 과중, 네, 과중. 1.0 쓰나만 하니까 안 썼어요. 자, 맥스 A가 있다면, 이전 사고에서 이런 상태라면 빼주는 게 맞잖아요. 그쵸? 24년도에 이게 삭제됐어요. 그냥 공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품종 수령별 금차 고사분과 실수, 금차 고사분과 실수 용어의 정의 없어요. 어떻게 조사해라 없어요. 조사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산정해라 별표구에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고사분과 실수. 그럼 금차 고사주수에 한 주당 몇 개씩? 그건 제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했다고요. 주당 착과수, 낙과수만큼 있었겠지. 그리고 현재도 같은 수학감소 보장 과수에서 기타 과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고사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 낙과수만큼을 한 주당 피해과실수로 봐라. 고사주수에. 근데 포도복숭아 자두 만감류에서 고사분과 실수라고 하는 갑자기 생경한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뭐라는 거야? 아무것도 설명이 없다고요. 그럼 제시될 수밖에 없죠. 자, 금차 고사주수가 2주예요. 고사분 과실수가 몇 개예요? 이렇게 제시될 수밖에 없죠. 아니면 아예 이걸 다 반영해서 금차 고사분 과실수 총 몇 개입니다. 이렇게 나오든가. 이해되시죠? 별표 9 공식을 한번 보시면 뭐 이게 그 공식이지만 금차 고사분 과실수 곱하기 품종별 과중 끝. 이거 어떻게 한다는 얘기 이거. 맥스 A를 안 빼요? 안 빼면 중복 보상 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분명히 전에 20% 보상 나갔는데 왜 지금 100%를 또 인정해요? 그럼 과실 하나당 120% 보상이 되는 거잖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이 맞지 않다라는 게요. 이 맥스의 요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고사분 과실수야 제시되면 그냥 쓴다 쳐도 네. 이거 차감 안 하면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고사분 과실수란 용어에 맥스A가 반영돼 있나 보다.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그건 확대 해석이죠. 왜? 어떤 데도 고사분 과실수 맥스A를 반영한 겁니다. 조사, 용어의 정의, 산정 방법이 없다니까요. 오죽하면 그렇게 표현하시겠어요. 그쵸?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차감하는 게 합리적이지만 25년도 논금원 이론서에도 이 공식 자체가 바뀌지 않고 나온다? 그러면 땡큐죠. 복수정답 인정될 수밖에 없어요. 네. 하지만 우리는 마음 편하게 만약에 바뀌지 않고 나온다? 이대로. 네. 저는 이거 차감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여지죠. 나머지 뭐 적정도 차감하고 기타 과수도 다 차감하는데 왜 포도복숭아 자두 만감류의 과실만 이걸 차감 안 하겠어요? 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나 NH에서 이런 사유로 얘네는 맥스A 차감 안 할게요 한다면 몰라도 그런 내용도 없고. 자, 그렇기 때문에 고사주수 감수량은 금차 고사주수, 그 다음에 제시된 고사분 과실수, 각각의 품종 수령거 매칭시키시면 되고요. 이걸 합쳐서 금차 고사분 과실수로 나온 거고요. 여기에 과중, 그리고 이제 끝인 거죠. 지금 현재로는. 네. 만약에 문제를 출제를 한다면 이전 사고 없이, 즉 맥스A가 없이 나온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냥 여기서 1.0 하면 끝 나버리는 거니까요. 네. 자, 볼까요? 아예 고사주수 곱하기 금차 고사분 과실수 다 반영한 최종 고사분 과실수가 A가 216, B가 456 나왔어요. 자, 지금 현재 24년도 논금원 이론서의 교재 그 공식대로라면 과중만 곱하면 끝나는 거예요. 180kg. 고사주수 감수량. 근데 맥스A를 차감한다면 25% 보상 나갔으니까 35% 보상 나갔으니까 한다면 121kg이 되는 거죠. 꽤 크죠. 네. 자, 고사분 과실수 감수량 여러분 체크. 25년도 논금원 이론서 나오면 체크.
참 체크할 거 많죠. 네. 넘어갈까요? 네. 여기는 그 내용인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있는 거고요. 이제 나머지 하나. 복숭아 병충해 감수량. 자, 이론서 본문은 1과목과 2과목이 어떻게 나와 있다고요?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더라. 그렇게 나오면 좋겠어요. 그쵸? 병충해 세균 구멍병 하나죠. 세균 구멍병 피해 입은 과실의 무게가 100kg입니다. 그럼 복숭아 병충해 감수량은 100 곱하기 0.5 끝이에요. 이로서 본문대로라면 자, 개수가 100개고 개당 0.1kg입니다. 그럼 10에 곱하기 0.5 끝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별표 구해보시면 다른 병충해 감수량 산출식이 나와 있어요. 자, 그게 여기 있습니다. 자, 병충해 피해 있고 세균 구멍병 피해 있고 매달려 있는 친구들은 병충해 착과 감수량을, 떨어진 친구들은 병충해 낙과 감수량을, 그쵸? 근데 왜 우리 착과 피해, 낙과 피해 조사할 때 병충해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죠? 왜 없을까요? 이유는 백도 10년 사고조사, 자조화 사고조사 받고 접수돼서 피해조사 나가서 착과 낙과 피해조사를 하다 보니 병충해 가실 수가 있네, 세균 구멍병이.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되는 거예요. 60개를 뽑아서 조사했는데 이 중에 50, 80, 100% 이건 병충해네. 50%짜리 무조건 따로 분류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죠. 다른 재해 하나도 없이 세균 구멍병만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 나와서 전체가 다 병충해구나. 60개면 60개가 다 병충해구나 하면 되잖아요. 그쵸? 60개 중에 뭐 30개 병충해, 나머지는 0, 0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병충해 피해 조사는 별도로 내용이 없구나. 네. 다를 게 없다. 나가서 조사했더니 병충해 과실이 몇 개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착과 감수량과 낙과 감수량의 산출 방법은 동일합니다. 일단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착과수가 이만큼 있어요. 이 과수원에. 그 중에 병충해 착피는 얼만큼 될까? 그럼 이 과실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병충해, 인정피해, 착과수. 만약에 문제에서 병충해 인정피해 착과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뭐지? 우리는 감수량만 구할 줄 아는데 과중 곱하기 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문제 나왔다고요. 적중에서 낙과 감수가 실수의 7% 사과배 태화지집일 때 착과피해 인정개수를 구하시오. 그때 다 아시는 내용인데 용어가 낯설어서 당황하신 분들. 네. 인정피해 착과수. 여기가 만약에 낙과수고 병충해 낙과 피해 구성률이라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병충해 인정 피해 낙과수. 어렵지 않죠? 착과수, 낙과수 구하는 건 다 우리 알잖아요. 표본조사, 전수조사. 착과는 무조건 전수조사. 조사 대상 주수, 주당 착과수. 자, 그럼 병충해 착피, 낙피 구하는 것만 알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아요. 네. 자, 이렇게 조사가 됐다. 그러면 표본과 실수 몇 개? 60개. 그중에 병충해 몇 개? 얘는 무조건 50%지. 다 아시는 거잖아요. 자, 표본과 실수 몇 개? 60개. 그중에 병충해 몇 개? 30개. 얘는 50%지. 끝. 자, 그렇다면 착과수가 3,500일 때 병충해 착피, 병충해 인정피해 착과수 곱하기 그 품종의 과중. 착과수가 2,000개일 때 병충해 착피, 병충해 인정피해 착과수, 비품종 수령의 조사 과중. 끝. 병충해 착과 감수량. 낙과 감수량도 똑같아요. 어렵지 않죠? 자, 주의하시는 건 뭐라고요? 여기서? 이게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일단 병충해 감수량은 사고당 감수량에 합하지 않고 피해율의 분자에 올린다. 또 하나? 이론서 본문 스타일로 제시되면 그대로 풀고 이런 식으로 제시되면 이렇게 풀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같은 우리 기준서에 두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또 하나 체크해 놓으셔야 되겠죠? 혹시나
둘 중에 하나가 빠질까? 이론서 본문에 있는 내용이 한 2년 전인가요? 갑자기 등장한 건데 안 빠지고 있어요. 그래도 한번 체크. 계속 유지될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하나만 볼게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제가 자녀 착과수라는 말을 썼어요. 2024년도 농금원 이론서 나오면서 제가 종합 과수 부분은 한 분이 뭔가 개정을 했구나. 갑자기 고사분 과실수. 우리 조금 전에 고사주스 감수량 할 때 이 용어의 정의도 없는데 어떻게 구하라 조사하라 방법도 없는데 여기도 갑자기 자녀 착과수. 자녀 착과수가 뭘까요? 지금 이 사고 당시에 남아있는 착과수 매달려 있는 거 사고 당시 착과수랑 뭐가 다를까요? 이 사고 당시의 착과수 그쵸? 그냥 착과수 착과피해 대상 과실수 용어는 그거고요. 하나만 더 본다면 위에 있나요? 자, 밑에 여기 어디 제가 써놓은 것 같은데 네, 여기 있네요. 네. 별표 9 복숭아 병충해 감수량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병충해 감수량은 병충해 착과 감수량 더하기 사고당 병충해 낙과 감수량. 뭐가 다르죠? 여기는 사고당이 없어요. 무슨 차이죠? 얘는 사고당으로 그럼 병충해 낙과 감수량은 구하고 사고당? 1차 사고, 2차 사고, 3차 사고 했을 때 금차 감수량, 금차 감수량, 금차 감수량. 즉 낙과 감수량은 금차로 하란 얘기고 그래서 낙과 감수량은 실제로 별표구 공식에 보시면 금차 병충해 낙과 피해 구성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네. 근데 여기는 사고당이 없어요. 또 금차자를 착과 감수량이 다 삭제됐어요. 그러면 사고당 안 구하나? 뭐 이렇게 놨을 때 낙과 감수량은 사고당 구하고 착과 감수량은 그냥 누적해서 구하나?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23년도까지는 둘 다 사고당 그리고 둘 다 금차가 써 있었어요. 저는 요거는 그냥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누락 같은 경우로 봅니다. 네,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에요. 자, 우리 이번 강의 중요한 거 많이 했어요. 병충해 감수량도 봤고 강의 좀 길어지지만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니까 첫 번째 포복자만 수확량 무사고 착과수 조사 전 또는 피해 사실 인정 없다? 그런 경우 아니면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런 경우라면 착과량의 기준, 수확량의 기준이 바뀐다. 자, 착과량은 이 친구들은 이렇게 구하는데 주당 평균 수확량 어떻게 하지? 품종 수령별 이 나무에 따른 주당 평균 수확량은 얘 주당 평균 수확량, 표준 수확량 비례로 평균 수확량을 배분해서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버리면 되는구나. 그 품종 수령의 실제 결과 주수. 과중이 없는 경우 어떡하지? 아니, 피해 없는 것만큼 그대로 착과됐고 그러니까 그냥 수확 끝났겠지. 과중조사 전 기수확된 거 마찬가지로 표준 수확량 비례로 배분한다. 예시 문제 보시면 되고요. 고사주수 감수량 고사분 과실수까지는 이해돼요. 네, 이건 제시될 수밖에 없고요. 주당이든 전체든 주당으로 제시되면 금차 고사주수에 곱해버리면 되는 거고요. 근데 곱하기 1 마이너스 맥스 A가 왜 없지? 이거는 체크해보자. 근데 지금 상황이라면 적용을 안 해도 오답 처리는 못하겠죠. 병충해 감수량 두 가지 공식이 있더라. 제시되는 대로. 네, 뭐 착과 감수량에 금차 또 사고당 빠져있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밑에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예시 문제를 통해서 피해율을 산출해 본 거예요. 네. 어렵지 않고 나무 특약하고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은 뭐 더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1과목에서 충분히 했고 우리가 보험금 계산, 보험금 보험료 신경 써야 되는 특별 약관 2개 있었잖아요. 나무 특약과 추가 보장. 주계약에서 구한 피해율의 10%만큼만 보험금 지급할게. 끝. 의미는 했죠. 주계약 피해율입니다. 주계약 피해율. 주계약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즉 주계약에서 보험금이 나온 경우만
즉 수확량 감소가 인정된 경우만 추가 보장 보험금도 인정된다. 자, 포도 복숭아 자두 만감류 여기서 끝내고요. 어떠셨어요? 적종보다는 좀 쉽지 않으세요? 그쵸? 네. 다음은 이제 기타 과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과수 페이지 수도 좀 많고 내용이 많죠? 천천히 차근차근 나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